안녕하십니까. 이문어학원 리딩 파워 완성 챕터 리뷰 4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 리뷰에서는요, 지문이 4개밖에 없으니까 조금 빨리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첫 번째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벌 데이, 노동절이에요. 일하는 근로자들이 쉬는 날이죠. 한국에도 있어요. 노동절, 근로자의 날이라고요. 이 노동절은 기념되어져 왔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 날이 기념한 게 아니고 기념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PPP 수동태로 쓰고 있는 거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념되어져 왔습니다. 5월 첫 번째, 아니 죄송해요. 5월 첫 번째가 아니고 9월의 첫 번째 월요일에 기념되어져 왔습니다. 캐나다에서 1880년대로부터, 그때부터요. 캐나다에서 9월의 첫 번째 월요일에 노동절이 1880년대부터 지금까지 기념되어져 왔습니다. 이때를 노동절로 지정을 해서 항상 기념을 하는 거죠. 자, 그 9월의 날짜는 남아 있습니다. 변하지 않은 채로. 그쵸? 변하지 않은 채. 그러니까 unchanged 이렇게 pp로 쓰고 있는 거죠. 뭐뭐 되어지지 않은 채로요. 동사 원형 안 되고 ing 안 됩니다. 그리고요, 주어가 남아 있다. 항상 능동으로 써줘야 되는 말이 remain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be pp로 쓰면 안 돼요. 그냥 has pp 과거부터 현재까지 주어가 뭐뭐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능동으로 써주셔야 되고요. be pp로 쓰면 안 되는 단어가 remain이에요. 자동사이기 때문인데요. 자, 아무튼 be pp로 쓰면 안 됩니다. 남아져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그 첫 번째 월요일 9월 달에 그게 1880년대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9월의 노동절이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비록 뭐뭐일지라도 정부가 권유되었을지라도 채택하도록 5월 1일을 노동절로서, 근데 이 5월 1일의 노동절은 뭐냐면 날짜인데요. 축하되어지는 대다수의 세계에 의해 축하되어지는 날짜인 노동절을 5월 1일로서 채택하라고 정부가 권유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9월 달에 노동절을 가지는 것이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져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권유되어졌다라고 하죠. 뭐 일반 시민이나 아니면 다른 국가들에 의해서, 다른 국가들도 대다수의 세계, 이 세계는 좀 웃긴 말이지만 대다수의 나라들, 주변 국가들이 5월 1일을 노동절로 택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맞춰서 캐나다도 5월 1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라고 권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이제 그 요소들에 의해서, 그렇지만 이 정부는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캐나다는 9월의 첫 번째 월요일을 노동절로 계속해서 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 바꾸지 않고 있냐면 moving the holiday, 자, 이 공휴일을 옮기는 것은 뭐와 더불어 to breaking with tradition, 전통을 부수는 것과 더불어, 즉 날짜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통을 깰 뿐만 아니고, 그리고 또 이 휴일을 옮긴다라는 것은 뭐뭐처럼 보였을 수도 있다. As aligning the Canadian labor movement, 그러면 이 노동절의 움직임을 with international sympathies, 그러면 국제주의 공감과 함께 맞추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왜 안 바꾸고 5월 1일로 안 바꾸고 9월 달로 캐나다가 계속해서 유지를 하냐면, 일단은 첫 번째는요, 캐나다만의 전통을 깨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캐나다 이 나라 자체에 어떤 그 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캐나다가 예전부터 어떤 전통에 의해서 9월 달에 노동절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대에 와서 이것을 9월이 아니고 5월로 바꾼다라는 것은 캐나다만의 전통을 깨는 것일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이 노동절, 이 헐러데이는 지금 노동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휴일을 옮기는 것은 뭐뭐처럼 보였을 수도 있다. 맞추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캐나다의 어떤 이러한 것을 국제주의 공감, 그냥 다른 나라들하고 맞추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하고 맞추는 것을 지금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줏대 없이 다른 나라들도 다 5월 1일을 노동절로 삼으니까 뭐 캐나다 너희들도 삼아야 돼. 이거는 이 캐나다의 줏대 없이 자기네 전통을 다른 나라에 맞추는 거잖아요. 캐나다 입장에서 보면 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른 나라에 다 맞춰서 5월 1일로 맞추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9월 달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인 거죠. 여러분들 되셨죠? 그래서 in addition to 뭐뭐가 더불어, 얘가 전치사거든요.
전치사거든요. 그래서 뒤에 동사 올 때 동명사를 써야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그리고 그 휴일을 옮기는 것은 could have been viewed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했다라는 거예요. as 뭐뭐로서 이것도 as 전치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동사 쓸 때 동사 ing 동명사 쓰고 있죠. 원래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혹은 전치사 플러스 동사 쓸 때는 동명사 써줘야 되거든요. 그게 여기도 있고 여기에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것을 다른 국제주의 공감, 즉 다른 나라하고 맞추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했다. 자, another major reason,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요. the other 쓰시면 안 되죠. the other는 둘 중에서 두 번째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이런 이유들이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another main reason for keeping the current September date, 그 현재 9월 달에 그 나라를 유지하는 것의 또 다른 이유는 is 뭐뭐뭐뭐라는 것입니다. 되셨죠? 여기도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쓰고 있는 거죠? 그쵸? 현재 9월 달에 날짜를 유지하는 것의 또 다른 이유는 주어 동사라는 것 때문입니다. 자, 미국이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그 미국의 노동절을 on the same day 캐나다와 같은 날에 미국이 노동절을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웃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선생님, 주변 나라들하고 노동절을 맞추지 않아서 그러니까 맞추지 않기 위해서 9월달을 유지하잖아요. 근데 이건 미국하고 맞춘다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다른 나라들 있잖아요. 다른 많은 나라들, 가령 한국이라든지 무슨 뭐 중국이나 아니면 유럽의 다른 나라들, 많은 나라들이 5월 1일을 노동절로 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고, 여긴 지금 별개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요. 미국도 9월 달에 첫 번째 월요일을 노동절로 삼고 있는데 거기랑 맞추고 싶어서도 캐나다가 이 9월 달에 노동절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보면 경계를 맞닥뜨리고서 남한과 북한처럼 되게 붙어 있거든요. 경제도 되게 많이 같이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하고 맞춰주는 것이 synchronizing 맞춰주는 것, 그 휴일을 즉 노동절을 맞춰주는 것은 자, 캐나다의 이 노동절을 미국 것과 맞춰주는 것은 감소시킵니다. 가능한 불편함을요. 사업체가 주요한 활동을 하는 사업체의 불편함을 낮춰줍니다. On both sides of the border. 보더는 국경이에요. 국경을 맞대고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국경을 맞대고 이 국경에서 그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즉 이 회사가 캐나다 혹은 미국에 걸쳐서 어떤 판매를 하고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회사 안에서도 당연히 근로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캐나다 노동절은 어느 날이고 미국의 노동절은 또 다른 날이라서 뭐 여기 그 맞지 않는다면 조금 불편하겠죠? 그쵸? 쉬려면 같이 쓰는 게 낫잖아요. 회사가요. 그래서 어떤 그 불편함을 감소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그 노동절을 맞추는 것은 그쵸? 이게 지금 주어고요. 동명사로 시작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동사에 s를 붙여주고 있죠. 단수 취급을 하는 거니까 그쵸? 휴일을 맞춰주는 것은 감소시킵니다. 가능한 한 불편함을 감소시킨대요. 주요 활동을 하는 사업체를 위해서. 근데 어디에서 활동을 하냐면 국경의 양쪽 편, 그렇죠? 국경의 양쪽 편은 그 캐나다 쪽 그리고 미국 쪽 여기서 활동하는 사업체의 불편함을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되셨죠? 반대말 increase 이런 거 오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oth 다음에 A and B가 오거나 both 다음에 그 복수형의 명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s가 붙어 있습니다. 혹은요, either side, either 다음에 단수명사거든요. either side로 쓰거나 both sides로 쓰셔도 둘 다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별로 크게 어려운 것은 없죠. 자, OX 빨리 한번 해보시고, 자, 한글 해석 보시면서 내용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캐나다가 세계의 다수 국가와 달리 5월 1일이 아닌 9월의 첫 번째 월요일에 노동절을 기념하는 이유에 대한 글이다. 그 이유가 지금 여러 개가 나왔으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캐나다의 전통이며 다른 나라에 맞추기 싫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미국과는 좀 맞춰 놓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미국의 노동절
과도 맞춰놓기 위해서 그게 더 회사들에게 이점이니까 자, 이런 이유에 의해서 캐나다는 노동절을 9월달로 맞춰놓고 있다. 이게 첫 번째 글이었어요. 자, 두 번째 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거예요. 동물에 관한 인간의 연구는 인간들이 동물들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가 있겠죠. 과학적으로 실험도 해보고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 연구는 그 동물들에게 이로울 것 같지만 동물들을 이롭게 하고 이득을 주기 위해서 인간들이 동물을 연구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그 동물들에게 반대하여 불리하게 사용된다. 인간의 연구는요. 이런 어떤 상식을 파괴하는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더 비교급 주어 동사, 컴마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욱 뭐뭐 할수록 더욱 뭐뭐 하다.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들. 되게 중요해요. 중학교 때부터 많이 나오는 거죠, 사실. 더 more, 더 많이 우리가 고래들에 대해서 배울수록 더 잘 할 수 있다. 우리가 그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다. 그렇죠? 더욱더 고래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배울수록 더 잘 우리는 그들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사실 더 비교급이 나오면 항상 좀 서술형 포인트이긴 합니다. 이게 지금 이 지문에서 중요한 글은 아닌데요. 문법적으로는 좀 중요한 글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트에 써서 그래도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만에 하나 좋은 게 좋은 거니까요. 대비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고래들에 대해서 더 배울수록 그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물들에게 이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but 나오면서 이렇게 좀 말이 꺾이는데요. 일단 빨리 볼게요. This argument, 이러한 주장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merit, advantage 똑같은 말이에요. 반대말 demerit, d-를 붙여서 demerit, 단점, disadvantage, 단점. 그렇게 쓰면 안 되겠죠. merit, advantage를 가지고 있는 것은 명백합니다. 동물들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할수록 우리는 동물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이점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주장할 for the rights of whales, 그 고래들의 권리를 주장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뭐뭐가 없다면, 과학적인 연구가 없다면, that has been done, 과거부터 현재까지 하는? 아니고요. 되어졌던 과학적인 연구가 현재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고래의 권리를 주장할 위치에 있지 않을 겁니다. 말인즉슨 뭐가 없으면 뭐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말인즉슨 우리는 요새 과학적인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래의 권리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바꿔서 또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밑에 한글 해석 보셔서 좀 더 구체화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문법적인 사항이 여기가 좀 중요한 게 있어요. 분명히 여기서 끊어지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선생님이 안 끊어놓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게 되신다면 뭔 소리야? 왜 이러지? 문장 구조 완전 이상한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어에서 what in the for 라는 게 있어요. what in the for 명사, 여기 명사가 나오고 있죠. 과학적인 연구가 현재 없다면, 그래서 뭐뭐가 없다면 이런 가정법이고요. 그래서 원래의 형태는요, if it were not for 명사, 현재 명사가 없다면 이런 뜻이에요. 근데 if를 띄면서 도치가 일어나거든요. it하고 were가 위치가 바뀌면서, 그래서 what in the for 명사 이렇게 남을 수 있어요. 뭐가 없다면. 그리고 if it were not for, what it not for 이 말을요, but for 혹은 without 명사로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좀 알고 계시고요. 그렇죠? 여지껏 행해져온 과학적인 연구가 없다면 우리는 고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현재 우리는 과학적인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가정법은 현재하고 반대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요. 맞죠? 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확신할 수 있다면 that 뭐뭐라는 것을 추가적인 호의적인 연구가 이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of the whales, 그 고래들에게 누가 그것을 반대할 수 있을까? 다시요. 만약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한다라는 거죠. 추가적인 고래에게 이득을 주는 benign, 호의라는 것은 좋은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고래에게 이득적인 좋은 연구가 고래에 대해서 이득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다면 누가 그것을 반대하겠는가? 여기서 그것은요, 그 연구죠. 고래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서 행하는 그 연구를 누가 반대하겠는가? 이런 말이죠. 반대말은 accept예요. 여기서 accept 나오면 되게 웃기겠죠. 그렇죠. 고래에 대해서 고래의 이득을 향상시키는 영향을 주는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 누가 그 연구를 반대하겠는가? 이런 뜻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동물들에 대한 연구를 인간들이 과학적인 연구를 하고 있고 겉보기에는 그 연구를 통해서 동물들에게 이득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반대로 꺾여요. 이 뒤에부터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통념 반박 구조라는 그러한 전개 패턴이에요. 반박이죠. 반대로 꺾입니다. 자, 역사는 증명합니다. 이유를 하지만 역사는 증명해요. 이유 for skepticism. skepticism은 회의성, 부정적임 이런 말이거든요. 부정적임에 대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Sad though it is, 비록 뭐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비록 슬프지만, to say 말하기에 슬프지만, science 과학은 has been more often used, be used 과학은 사용이 되어져 왔습니다. against animals 불리하게 반대하여 동물들에게 반대하여 과학이 사용되었습니다. than 뭐보다요? 동물들을 위한 것보다. 이게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이에요. 자, 얼핏 보면 과학이 동물에게 이득을 많이 주는 것 같지만 과학은 사용이 되었대요. 동물들에게 불리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요. 자, 시드니 홀트라는 사람은 주었습니다. 하나의 그러한 예시를요. 이거 사람이에요. 이 학자, 이 사람이 이것에 대한 예시를 줬습니다. 그 안에서 이니치, 그 예시 안에서 result of benign research 그러면은 그 이로운 연구의 결과 뭐를 포함하는 늑대를 포함하는 그러니까 늑대에 대한 이로운 연구의 결과가 지금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을요. against them. 늑대들에게 불리하게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예시를 줬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죠, 여러분들?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하고자 하는 말은 과학은 동물들에게 불리하게 사용되어져 왔다. 여기서는 늑대에게 그렇게 사용을 했고요. 어떻게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조금 그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렇죠? Who can have confidence? 누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 즉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뭐뭐라는 것을요. 이러한 연구가 not be the case with whales as well. 즉 이러한 연구라는 것이 또한 상황이 아님을 누구에 대해서 고래에 대해서 또한 상황이 아님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자신 있을 수 있을까? 말인즉슨 연구가 늑대에게 이롭게 사용되었어요? 불리하게 사용되었어요? 불리하게 사용되었죠. 연구가 고래에게도 불리하게 사용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고래에게도 연구가 불리하게 사용되지 않을 거라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을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말입니다. 즉 과학이 늑대에게 불리하게 사용되었듯이 고래에게도 불리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과학은 그러니까요. 되셨죠? 그는 사실 동물에게 반대하여 불리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뒷받침이 상당히 부족해요. 어떤 식으로 과학이 늑대나 고래들에게 그 불리하게 사용되어지는지에 대해서 뒷받침이 아주 명확하지가 않아서 좋은 글은 아닙니다만 충분히 여기서 이제 그 주제의 무는 이야기를 하고는 있죠. 자, OX 빨리 한번 해보시고요. 자, 해석도 살펴보시면서 넘어가도록 해봅시다. 자, 3번이요. 한번 봅시다. 일단 글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 정리한 것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우리들은 사용합니다. 최소 a third요. 3분의 1이에요. 세 번째 아닙니다. 세 번째는 the third예요. the third. 그쵸? the second 두 번째고요. 1/3 아니면 a third는요. 3분의 1. 24시간 하루에 3분의 1
즉 8시간을 멤버로서, 조직의 멤버로서 최소한 우리는 사용합니다. 조직의 구성원으로요. 개인이 아니라 조직에 몸담고서 자, 시간을 사용합니다. 최소 24시간에 3분의 1, 8시간을요. 조직은 뭐 조직폭력 이런 게 아니죠. 여러분도 사실 조직에 몸담은 채로 8시간 이상을 시간을 보낼 겁니다. 그 조직이 어떤 조직이에요? 여러분들은 학교죠. 부모님들, 아버님은 어떤 조직에서 8시간 이상을 보냅니까? 하루에. 회사죠. 선생님, 나는 어디에 조직에 몸담으면서 하루에 많은 시간을 쓰죠? 이 학원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해가 다 되시죠? 그렇죠? 축구 선수들은 어디에, 어느 조직에 가입해서 어느 조직에서 많은 시간을 활용을 하죠? 당연히 그 축구 팀이겠죠? 이런 식이요. 많은 시간을 이 조직 구성체의 멤버로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많은 우리의 깨어있는 시간은 사용이 됩니다. are spent. 그죠? 시간들이 사용이 됩니다. 조직 안에서 동료들과 함께 된 뭐보다요? 집에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보다. 맞죠, 여러분들? 저도요, 지금 여기 학원에 있으면은 굉장히 한 8시간, 10시간 있게 되는데요. 여기 동료들하고 있게 되겠죠? 다른 학원 선생님들하고요. 그 집에 가면 물론 가족들도 있고 뭐 이렇게 자식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들하고 보내는 시간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버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회사에서 동료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집에 오면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 뭐 2-3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깨어있는 많은 시간들은 동료들과 함께 조직 내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보내는 것보다요. 특히 particularly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특히 substantial 많은 부분의 정체성은 is connected. 이게 지금 주어예요, 여러분들. identities s가 붙어있기 때문에 are 쓰면 안 되나? 안 돼요. 주어는 많은 portion, 부분입니다. 많은 부분, 정체성의 많은 부분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is connected. 뭐와 연결되어져 있을까요? 조직의 구성 자격. 우리가 얻은 조직의 구성 자격으로 많이 우리의 정체성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만약에 당신은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 집에서는 아빠 이렇게 될 수 있겠고 누군가의 남편이겠습니다만 강사, 영어 강사예요. 여러분들도요. 당신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그럼 지금은 일단 학생이죠. 축구 선수에게 정체성이 뭐예요? 그러면 당연히 축구 선수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개개인들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많은 시간을 조직의 일원으로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되셨죠? 이 얘기를 했고 두 번째 4번부터 이제 또 추가적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또한이 있으니까 좀 추가적인 다른 얘기를 하는 거겠죠. 여기서부터 우리는 또한 고객입니다. 클라이언트, 커스터머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뭐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건 물건을 사는 고객이고요. 클라이언트는 서비스를 받는 고객인데요. 아무튼 한국말로 둘 다 고객이에요. 조직의 고객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see glimpse of organizations. 우리는 조직을 얼핏 보기도 합니다. 회사 집단을 보기도 합니다. 뭐 하면서 우리가 줄에 서 있으면서 어디에서요? 슈퍼 상점에서 줄 서 있으면서 waiting for 뭐뭐 하면서죠? waiting for a clerk. 점원이 그 시행하기를 price check. 그러니까는 뭐 가격 계산이죠. 점원이 가격 계산을 하는 데에 우리가 기다리면서 슈퍼에서 우리가 줄을 서 있으면서 우리는 조직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뭐 하면서 볼 수 있냐면 비지트 하면서 방문하면서 그 의사의 사무실을 방문하면서요. 뭐 하면서 기다하면서 to see a doctor 의사 선생님 보기를 기다하면서 의사를 방문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또 뭐 하면서요? Spending more time with the nurse. 간호사하고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면서 그리고 협상하면서 판매원과 뭐 할 때요? 새로운 차를 구매할 때 그 판매원과 협상하면서 우리는 조직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자, 병렬 구조들이 여러 개가 섞여 있거든요. 우리는 조직을 봅니다. as 주어 동사 1번 하면서 그리고 as 주어 동사 여기 동사 원형이요. 이렇게요. 2번 하면서 비지트 하면서 그리고 3번 negotiate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s가 다 붙어있지 않죠. 주어가 복수형이니까요. 동사도 복수형의 동사 s를 안 쓰는 동사들이 3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 진행 중에 갑자기 동사 ing가 나오면 뭐뭐를 하면서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줄에 서 있으면서 기다리면서, 그리고 여기도요, 의사를 방문하면서, 근데 기대하면서, 그리고 사용하면서, 특히 여기요, 이 기대하면서, 그리고 간호사하고 시간을 사용하면서, 의사를 방문할 때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너무 하면서가 많이 나오지만 여기 하면서랑 여기 하면서가 조금 그 문법적으로는 달라요. 여기는 접속사 주어 동사에서 파생이 되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쓰는 거고, 갑자기 동사 ing 쓰는 것도 분사구문으로서 뭐뭐 하면서인데, 여기하고 이 부분이 지금 병렬 구조로 되어져 있으니까 여기 ing 썼듯이 A, 그리고 여기도 B, 여기도 ing 쓰셔야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쓰거나 접속사 다음에 동사 ing를 써줘야 되거든요. when 주어 동사 아니면 when 동사 ing만 맞는 거기 때문에 동사 원형 나와져 있으면 틀립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할 때 조직을 보게 됩니다. 뭔 소리냐면 슈퍼에 가보세요. 슈퍼에 가보면 여러분들 물건 사고 계산할 때 그 계산원이 조직의 일원이죠. 어떤 조직이에요? 그 슈퍼마켓이에요. 맞잖아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 만나러 그 어떤 뭐 피부과나 아니면 치과 이런 데 갔다라고 해봅시다. 치과에 가면은 저희 카운터에 간호사도 앉아있고 그러죠? 여러분들? 그럼 그때 그 카운터에 있는 사람은 어디의 조직원이에요? 그 치과의 조직원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은 그 조직, 치과라는 조직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간 거고, 여기는 슈퍼라는 조직에 들어간 거고요. 자동차 판매를 하는 뭐 현대 자동차 판매 업소를 갔다라고 쳐봅시다. 그럼 거기서 세일즈 펄슨하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은 이 조직의 일원이고, 여러분이 있는 장소는 그 현대라는 조직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 조직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인 거죠. 또한 우리는 조직의 고객이기도 하다. 자, 조직들은 센터, 자, 중심입니다. 우리 사회의 중심이에요. 조직이라는 것은 사회의 중심입니다. 어느 사회나 그렇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뭐 원시 사회이지 않는 한, 그렇죠? 자, 모함에 있어서 존재 가능한 경제를 만들m에 있어서, 그리고 또 스트럭처링 만들m에 있어서, 정치 시스템을 만들m에 있어서 그 조직이라는 것은 사회의 중심이다. 뭐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겁니다. 되게 중요한 것은요. 자, 조직이라는 것은 사회를 구성하는 아주 필수 요소다. 사회의 아주 중심적인 요소이다. 조직이라는 것은 as a result, 그 결과, therefore, thus, hence 이런 말로 바꿨을 수 있죠. 여기 for example, 여기 as a result 두 개의 접속 부사가 나오고 있으니까 반드시 암기를 좀 해주시고요. 이건 글이 좋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문제로 나올 확률이 커요. 되게 어려운 글도 아니고요. 고등학교 뭐 1, 2학년 학생이라면 이 정도 사회적인 부분은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 결과 우리의 접촉, 그 조직들과의 우리의 접촉은 is nearly constant, 항상 끊임없이 빈번히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문장에서 주어는 누구예요? 당연히 이 접촉이 되겠죠. 컨택트가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는 are 써야 돼요, is 써야 돼요. is를 쓰고 있는 거죠. 컨택트 다 되셨습니다. 자, OX 문제 한번 해보시고, 자, 해석을 또 빨리 한번 보시고요. 하고자 하는 말은요. 여러분 제발 이거 좀 써주세요. 여러분들이 원래 이것만 읽고서 머릿속에서 이걸 떠올려 내셔야 되는데, 그걸 떠올리기 힘드니까 선생님이 써주는 거잖아요. 그쵸? 물론 이걸 또 영어로 바꾸실 능력도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우리 인간은 조직, 사회 안의 구성원으로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개인으로서가 아니고요. 다른 조직의 고객이기도 하다. 고로 말인즉슨 조직은 언제나 어디에나 있다.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조직들이 곧 사회의 핵심이다. 되셨죠? 참 좋은 글이네요. 좋은 글이에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요. 이것도 그렇게 좀 경험이 있다면 어렵지 않지만 경험을 가지기가 힘들어요. 학생 입장에서. 일단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이거는 한글로 먼저 읽어볼게요. 여기 윗부분을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회사에 있어서 경험이 없지만 빠르게 업무를 익힐 수 있는 신참이에요. 신참. 회사 경험이 없는 신참. 물론 경험은 없어서 조금 그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부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빠르게 업무를 익힐 수 있어요. 신참이요. 그런 신참이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으나 배우지 않으려는 나쁜 태도를 가진 경험자보다 더 낫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고용을 해보면 항상 나타나는 건데요. 저희 선생님들도 이제 학원이고, 제가 이제 선생님들을 뽑을 때, 학원 업무를 안 해본 사람을 뽑으면, 뭐 이렇게 시키는 대로 다 해요. 우리 학원의 색깔은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거의 다 한다고요. 물론 조금 우당탕탕하고, 뭐 이렇게 가르치는 데 있어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은,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근데 경험자를 뽑으면, 경력자 1, 2년, 뭐 이렇게 3, 4년 된 선생님들을 뽑으면요, 이전에 자기가 했던 방식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학원 색깔하고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우리 학원 색깔에 맞춰서 바꿔줘야 되는데 자꾸 본인이 이전에 경험을 했었던 것을 가지고 계속 하려고 합니다. 뭘 가르쳐줘도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어요? 라고 제가 가르쳐줘도 제가 고용자니까요. 그래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쵸.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경험자가 배우려는 태도까지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이 가진 경험하고 여기 새로운 환경에서 알려주는 것까지 배워가지고 완전하게 접목시키면 아주 최고지만 대다수의 경험자들이 사실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배우려 하지 않는 나쁜 태도를 가진 경험자보다 경험은 없지만 빠르게 업무를 익힐 수 있는 신참을 더 선호한다, 더 낫다라는 이런 말이에요. 재밌죠? 정말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나중에 대학교 뭐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게 될 때는 신참이잖아요. 빠르게 업무를 배우겠습니다. 이런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어필을 하시면 구직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다음번에 주어가 동사 할 때, 다음번에 당신이 이력서를 검토할 때 try ignoring 무시해 보세요. 뭐를? 모든 완벽하게 자격을 갖춘 지원자들을 무시해 보세요. 뽑지 마세요. 여기서는 자격이 있는, 경험이 있는 그 지원자를 선호한다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완벽하게 자격 갖춰진 지원자들, 즉 경험자들을 그냥 무시해봐라. 해라. 이 사람이래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 그럼 사우스웨스트 항공회사가 한 것을 해보세요. 사우스웨스트 항공회사가 하는 것을 해보세요. 해라. 그건 뭐냐면요. 이 비행회사가 뭘 하냐면 고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요. employee, hire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고용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슨 사람이요? 경험이 있는 사람. 또 다른 항공회사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다. 만약에 여기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만약에 뭐 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확신하지 않는다면 unless는 if, not을 줄여 쓴 말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당신이 확신할 수 없다면 확신하지 않는다면 고용하지 마라. 다른 항공회사의 경험자를. 근데 뭐를 확신할 수 없냐면 그 일꾼들이 unlearn 잊어버려. 그러니까 learn은 배워서 내가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억하는 거잖아요. unlearn, 배운 것을 잊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없애버린다고요. 머릿속에서. 자, what they learned there. 그 다른 항공회사, 이전의 항공회사에서 그들이 배웠던 것을 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당신이 확신하지 않는다면 다른 항공회사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지 마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 읽어드렸던 거랑. competence, 능력 있음이라는 것은 아주 가끔 또 다른 말입니다. 나쁜 태도의 또 다른 말입니다. 즉 능력 있음은 이거랑 동일한 말이다 라는 거죠. 나쁜 태도. 나쁜 태도가 뭐예요? 막 침 찍찍 뱉고 막 사무실에서 담배 피고 막 이런 나쁜 태도가 아니죠. 지각 막 하고 배우지 않으려는 태도요. 능력 있음, 경험이 있다라는 것은, 능력 있다라는 것은 배우지 않으려는 나쁜 태도와 똑같은 말입니다. 대신에 능력 있는 사람은 고용하지 말고 대신에 find, 찾아라. serial incompetent, 상습 무능력자들을 찾아라. 이 무능력자 지금 좋은 뜻이죠. 경험이 없는 신참을 찾으라는 겁니다. 말은즉슨 사람들인데요. who are quick enough, 충분히 빠른 to master a task, 업무를 배우기에 충분히 빠른 무능력자들, 신참들이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restless enough, 충분히 쉬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이래요. To try something new,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기 위해서 쉴 새 없이 일하는, 그리고 업무를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이것을 지금 무능력한 사람들로 나타내고 있죠. 신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찾으세요. 자, 형용사 enough 이렇게 써야 되죠. 그리고 여기도 형용사 enough 이렇게 나오고요. 이 두 개가 위치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리고 thing 다음에 형용사가 오는 거죠. 이거 순서, 이것도 순서 되게 중요해요. 형용사 enough, 그 다음에 thing 형용사 이렇게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있죠. 영어에서요. 이 위치가 서로 바뀌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it's not very surprising, 놀랍지 않습니다. that 뭐뭐가 뭐뭐 한다라는 것은 놀랍지도 않은 겁니다. 굉장히 많은 new companies, 새로운 회사들이 that are creating wealth today, 오늘날 부를 만들고 있는 많은 회사들이 are run, 운영이 된다. 그리고 인원이 충원된다. by very young people, 젊은 사람들에 의해. 여기서 젊은 사람들은 능력 있는 경험자일까요? 아니면은 신참일까요? 신참이죠. 신참의 특징, 새로운 업무를 빨리 마스터할 수 있고 쉴 새 없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쉴 새 없이 노력한다. 그 사람들에 의해 충원이 되고 운영이 되는 것이 놀랍지도 않을 겁니다. 요새 회사들. 부를 만드는, 즉 잘 되는 회사들이 뭐 요런 식이다라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그 젊은 사람들, 신참들이 very little work history, 일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no하고 똑같은 거죠. little은요. 선생님 약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little이죠. 그렇죠? 어가 없으면 no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few도 쓰시면 안 되죠. 왜요? few는 셀 수 있는 명사하고 쓰는 건데 일 경험, 이거 셀 수 없는 말입니다. 셀 수 있었다면 histories 이렇게 s가 붙어 있었겠죠. 아무튼 few 안 되고 no하고 little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의미적으로. 그들이 일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의 역사, 일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빠지지 않습니다. 먹잇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먹잇감이 되지 않습니다. to, 뭐에 먹잇감이 되지 않냐면 becoming competent, 능력 있음에 먹잇감이 되지 않습니다. 즉 fall prey to, 먹잇감이 되다.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뭐뭐에 취약하다. 뭐뭐가 되기 쉽다. 근데 not이 붙었죠? 뭐뭐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능력 있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능력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나쁜 뜻이죠. 나쁜 태도를 쉽게 가지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죠. 배우지 않으려는 나쁜 태도를 그들은 쉽게 가지지 않습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 없다라는 것은요. 이해되시죠? prey to, 여기서 to는 또 전치사입니다. 뭐에 먹잇감이 되지 않는다. 뭐가 쉽게 되지 않는다. 전치사 다음에 동사 ing 쓰는 거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그들은 잊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 좋은 습관을, bad attitude, 안 좋은 습관을 잊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안 좋은 습관이 이미 들어있지도 않으니까요. 됐죠?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이분화 시켜서 하시면 됩니다. 이분화 시켜서. 자, 글은 끝났고요. 요약문을 보면 이게 주제문인데요. 반드시 암기를 좀 해주세요. 자, 회사에게 더 좋을 겁니다. 뭐뭐 하는 것이. 만약 뭐뭐 한다면 더 좋을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고용한다면 사람들, 무슨 사람들이요? 경험 있는, 경험 없는 사람을 고용해라? 경험 없는, inexperienced 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하지만 경험은 없지만 ready to adapt, 적응할, 뭐에? 알려지지 않은 그 업무에, 즉 경험되지 않은 업무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하지만 경험 없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이 회사에는 더 좋을 겁니다. 되셨죠? 자, OX 해보시고 해석 보시고요. OX 문제 정답 보시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화 시켜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경험이 없지만 빠르게 업무를 익힐 수 있는 신참이, 그러니까 경험이 없다라는 것은 신참이고, 이게 또 좋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이 없다라는 게. 이러한 신참이 경험은 있지만 경험이 있다라는 건 나쁜 거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배우지 않으려는 나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는 경험자보다 훨씬 낫다. 신참이. 되셨죠? 이렇게 마무리 드리겠습니다.